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김씨! 김씨! 내가 안에 있는 거 다 알거든? 김씨, 문 좀 열어봐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아이와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실마리를 따라가 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사건 발생 2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설비업체에서 일하던 지훈. 하지만 갑작스런 해고로 직장을 잃게 되는데요. 이제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기만 한 지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딜 가려고? 아이는 어쩌고? 몰라. 오빠가 보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어제도 늦게 왔잖아. 도대체 너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너 설마 아직도 그런 건 아니지? 1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찮게 민지의 외도를 목격한 지훈. 이제 우리 어디 갈까? 어디 가고 싶은데? 너랑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 좋지. 즐거운 그때 야, 요즘 이상하다 했더니 바람난 거였어?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헤어지자 우리. 야,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을 나서는 민지입니다. 아기를 좀, 아이고. 착잡하기만 한 순간 민지야. 민지가 돌아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내가 안녕하게 생겼어? 방세는 언제 줄 거야? 곧 드릴게요. 곧 언제? 그거 돈 몇 푼 한다고. 안 떼어먹을 테니까 좀만 기다리시라고요. 내일까지 안 내면 박 뺄 줄 알아. 몇 달째 월세가 밀려 집주인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지훈은 오늘도 애가 탑니다. 아, 네. 일용직 구하신다 그래서 연락드렸는데요. 아, 구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또 허탕.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그래. 아빠 밥 줄게, 아들. 한참 먹을 나이인데 벌써 다 먹었네. 결국 집을 나서는데요. 또 집주인입니다. 안녕 못해. 오늘까지 방세 준다 그랬잖아. 좀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부탁하는 태도야? 죄송합니다. 이번 달 안으로 드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됐죠? 어찌된 일인지 아파 보입니다. 공과금도 밀리고 월세도 밀리고 이제 어떡할 건데? 어? 지훈에게만 가혹한 이 현실. 저 버르장머리 없는 거 좀 봐.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저거 확 없애버릴 방법이 없나? 에이씨, 에이.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 지훈이 향한 곳은 동네 슈퍼마켓. 굶주린 아들의 분유를 사러 온 건데요. 아유, 안타까워라. 하지만 수중에 있는 건 단돈 몇천 원뿐. 애기 먹여야 분유 돼. 하나 되게 비싸네. 그러던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부모님입니다. 예, 도움을 얻어야지. 하지만은 선뜻 연락할 수 없는 지훈. 내가 다시는 돌아오나 봐라. 나도 이제 혼자 떵떵거리면서 잘 살 거라고. 아이고, 저런. 내가 죽으면 죽었지 거길 어떻게 다시 찾아가. 그는 결국 아이의 분유를 포기하고 마는데요. 아유, 애를 먹여야 돼. 그로부터 한 달 후 가계부 정리에 한창인 집주인 폭내. 202호도 냈고 303호도 냈고 김씨. 도대체 몇 달째야. 안 되겠다. 오늘 당장 받든지 아니면 방을 빼라고 하든지 해야 되겠어. 월세를 받기 위해 다급히 지훈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이것 봐. 오늘 나랑 한번 끝장을 내보자. 화가 잔뜩 났습니다. 김씨! 문 좀 열어. 내가 안에 있는 거 다 알거든? 아유 진짜. 문을 따려나 봅니다. 여보세요? 열쇠집이죠? 여기로 당장 와주세요. 아, 네, 수고하셨어요. 아유, 냄새. 아유, 아니 청소를 하고 사는 거야, 마는 거야.
복래가 이토록 사색이 된 이유, 차가운 주검으로 누워있던 지훈과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아이도 같이. 아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부자. 무슨 일이죠?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복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사망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최초 신고자시죠?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예요? 한 2주? 한 3주 됐나? 아우, 젊은 청년이 사회생활을 통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없고 마누라가 집을 나갔어. 네?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요? 네. 아유. 가출한 아이 엄마 민지가 용의자 선상에 오르는데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질린다 이제. 심각한 갈등의 끝에서 정말로 민지가 지훈을 살해한 걸까? 김지훈 씨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나 몰라요. 두 사람 부부 사이 아닙니까? 김지훈 씨 그리고 아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네? 아이가 있긴 했지만 저희 그냥 동거 중이었어요. 저 그 집에서 나온 지 3주도 더 됐고요. 맞아요. 민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 제 회사까지 쳐들어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그랬다니까요. 당신 뭐야? 네가 우리 민지랑 만나? 우리 애도 있어. 그 사람이 진짜 남의 회사까지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갈등의 씨앗. 남자 때문에 피해본 건 오히려 저희라고요. 저랑 이 사람은 지난 2주 동안 여행 다녀왔다고요. 예, 김현사입니다. 예. 예? 며칠 후 어찌된 일인지 지훈의 집에서 두 여자가 함께 나오는데요. 나머지 짐도 빨리 빼. 알았어요. 박민지 씨. 형사님이 여기 왜? 형사를 보자마자 돌변하는 복래. 애기 엄마 그렇게 안 왜 봤는데. 왜? 갑자기 뭐야? 설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줌마야말로 우리가 없어지길 바랬잖아요. 평소 지훈과 갈등이 깊었던 그녀. 저거 확 없애버릴 방법이 없나? 에이씨. 무심코 뱉은 그 말처럼 정말 복래가 지훈을 살해한 두 분 걸까? 진정 좀 하시고요. 김지훈 씨 조사 결과 고독사로 밝혀졌습니다. 아유, 고독사야. 지훈의 사망 원인으로 경찰이 밝힌 사인은 고독사. 아이고.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지내다가 결국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건데요. 외롭고 쓸쓸했던 한 청년의 죽음, 그날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월세를 받으러 온 원룸 관리자가 집으로 찾아갔는데 집 안에서 인기척이 전혀 없었고요.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조그만 아이가 사망했고 그 옆에는 이제 아버지가 노여서 사망한 사건인데 부검을 해보니까 아빠 같은 경우는 폐동맥에 혈전이 막혀 있어서 사망한 걸로 보이는데 거의 물밖에 안 먹은 걸로 나왔고요. 아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소견을 내놨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아이는 출생신고도 안 했다. 완전 대한민국에서 없는 사람이었네. 투명인간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완전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었는데 직장을 잃게 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주민등록 말소까지 이게 오다 보니까 전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좀 몸이 아픈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복합이 돼서 아사한 상황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변에 작은 관심만 있었더라면 죽음이라는 극한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지훈과 아기. 아빠가 내일은 꼭 돈 벌어서 맛있는 분유 사주고 할게. 결국 그들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아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연고지가 없는 이들의 사망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젊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고독사보다는 청년의 고독사는 숫자적인 측면에서 아직 낮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회에 주는 굉장히 큰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고독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그런 군집을 찾아내야 되고 따라서 그 찾아낸 그 고위험군에 있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시스템과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자꾸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